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오늘 가운데 앉아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너무 맨날 꾸지람만 받다가 네. 어떠세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있으면 한쪽에서 받으니까 이렇게 공격받으면 외면하고 앞을 보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손 선생님 처음 처음에, 뵙잖아요. 네. 근데 너무 훤칠하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으셔. 그러니까요. 지금 영상이 좀 잘못 나오는 것 같아. 거기 유동산 거기에서는 거기 조명만 여기 안 비춰주시는 거기에서 거 약간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항상 구석에서 뭔가 좀 기분 못 한 펴는 3분의 느낌으로. 1쯤 잘려 계시는데 아니 키가 몇이세요? 키가 엄청 키는 커요. 저는 183이에요. 아. 그래서 키가 얼굴도 큰데 키가 커가지고 서면 조금 괜찮아요. 또 이러면 또 선생님들 주자랑 또 시작됐네.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얘기를 할 거죠? 출산 후에 산부인과 검진에 대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되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출산 후에 산부인과 검진을 해야지 하면서 애 셋 나올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출산 후에 언제 산부인과 검진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검진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냥 직장 검진만 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때가 바쁘잖아요. 애들 보고 그 다음에 사실 임신 중에는 웬만한 검사들을 하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출산 연령 자체가 늦어지잖아요. 네.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첫째를 이제 낳고 그 다음에 1년, 2년 애 좀 키우다 보면 이제 내가 35세, 6세 그럼 조금 늦으신 분들은 이제 마흔인 거예요. 근데 그 마흔이란 나이가 우리가 어떤 암들이 발생하기 막 급격적으로 증가하고 어떤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하는 게 엄마인 것 같아요. 1년 후쯤에 결국에는 30대 후반 정도 됐으면 내가 그런 출산하고 상관없이 1년마다는 조금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러면 모든 검사를 1년마다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가에서 해주는 스케줄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원래 우리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년마다 국가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 자궁경부암 팝스미어. 네네. 팝스메어 해서 이제 우리가 자궁의 입구에 솔 같은 걸로 이제 빗자루 같은 걸로 쓸어서 세포 검사를 하는 거예요. 빗자루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제가 빗자루 설명하냐면 네. 환자들이 전 검사해서 정상이라는데 왜 암이냐 물어보시면 빗자루 청소한다고 우리가 먼지가 다 쓸려 나온 게 아니다. 덜 쓸려 고기만 나온 부분이 쓸려 있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사가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확 네네. 이해가 가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HPV라는 것 때문에 네. 자궁경부암이 생기는데 기존에 국가에서 해주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를 찾아내는 거예요. HPV를 검사한다면 그 안 좋은 세포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애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앞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HPV 검사는 그 국가 검사에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국가에서는 아직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점차 도입이 될 확률이 높고 근데 국가에서 해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암 환자들에 대한 비용을 다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거의 5%밖에 안 내니까 맞아요. 그럼 많이 해주는데 그거 비용 대비 건강한 사람들을 검사할 때 그 비용을 해서 둘 중에 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미리미리 검사하는 게 더 싸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또 추천하고 싶으신 검진 그런 항목들이 있나요? 네, 제가 이번에 그거를 이제 어떤 걸 추천드릴까 생각했을 때 한 4개 정도는 꼭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산부인과 초음파. 초음파 검사는 국가암 검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쵸, 네. 그쵸. 네, 근데 환자분들이 와서 난 암 검진 받았다. 근데 왜 나 암이냐 이렇게 말하시면 어떤 검진 받으셨어요 하면은 자궁경부암 검진인 거예요. 국가에서 해주는 2년마다 하는 거 받았는데 내가 왜 자궁 내막암이 걸렸냐, 난소암이 걸렸냐 했을 때 그럼 경부암 거기를 검사니까. 보는 게 그럼요. 아니니까. 근데 환자들에게 저희가 편의상 암 검진이라고 표현해요. 산부인과 네. 암검진이라고 돼 자궁경부암이 있어. 자궁경부가 되게 맞아. 어렵잖아요, 말이. 자궁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데 자궁경부까지라. 그렇지. 경부다, 그래서, 내막이다. 네, 그럼요. 고속도로인 줄 알잖아. 그래서- 고속도로. 자궁이? 아니 경부고속. 어림도 없다. 그래서 그거는
입구만 보는 거다. 초음파를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산부인과에서 안 하는 병원도 있고 하는 병원도 있는데 유방암 검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려요. 유방암. 네네. 그것도 초음파로 보는 거? 유방암 검진은 사실 아무것도 40세부터는 맘. 우리 유방 촬영술이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짜부 시켜서 하는 네, 거. 짜부 네네 이렇게. 근데 그거 모유수유를 1년, 2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모유수유 할 때는 안 돼요. 모유수유를 단유를 하고 나서도 한 6개월 몇 개월 더 있어야 정도는 돼요. 나오거든요. 짜면 나와요. 아기를 안 먹이더라도. 저는 그 상태에서 만무를 했는데 정말 거기가 정말 흥건하게 그쵸. 젖었어요. 원래 엑스레이여서 보통 젊은 나이는 권하진 않는데 출산했다면? 네네. 왜냐면 뭐 10에서 한 15% 정도는 40세 이전에 생기거든요. 아. 유방암이 여성암에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2위인데 전 세계적으로 1위거든요. KBS 다큐멘터리로 암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엄마가 이제 애를 낳고 유방에 불편함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인 거예요. 그거를 왜 놓치게 되냐면 아까 모유수유 이야기 하셨지만 그 모유가 그 있는 경우에는 그 유방 촬영술이나 유방 초음파로 그때 조직을 검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돼요? 너무 딜레이 안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빈도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모든 여성을 붙잡고 검사해야 돼요. 이렇게는 아니어도 그냥 모유수유 끝나면은 좀 하셨으면 끝나면 좋겠다. 바로 근데 막 하는 게 그런 게 좋다. 어때? 모유수유 막 2년 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딘가 것들. 모르게 불편하면 일단은 가보는 게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 이제 그거랑 같이 세트로 하는 게 유방 초음파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치밀 유방 여성이 되게 많아서 엑스레이로만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다음 치밀 유방 자체는 유방암의 위험 인자로 돼 있어서 유방 초음파도 간간히 해주시는 거는 좀 권장드려요. 그리고 이제 암이 아닌 거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첫째를 낳고 나서 둘째를 계획한다면 난소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조금 보는 게 좋아요. AMH. 네. 그 AMH 항뮬러리안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 그 수치가 내가 남아있는 난자의 수에 비례해서 그게 숫자가 나와요. 이 검사는 출산 후에 내가 둘째를 계획한다면 내가 몇 년 정도 진짜 미뤄도 되는지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난자가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그럼요. 근데 둘째를 난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냉동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 이제 얼마 남아있느냐 그런 난소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난자를 냉동해 놓으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 검사가 임신의 성공률을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난소 만약에 자체의 뭐- 기능만. 네네. 나는 난자가- 30대인데 난자. 50대가 나왔어요. 이러면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그거는 확실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폐경 수준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난임병원에 가서 빨리 어떤 시험을 난자 하든지. 동료, 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난 둘째를 안 낳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꼭 거네요. 굳이 비용을 들일 필요는 있나? 근데 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해보고 싶다. 뭐 괜찮아요. 계획은 없는데 이상해. 지금 내 책임이 있는 것 같아. 계획은 없는데 계속 아, 실생활에서 그럼요. 얘기하고 궁금해요. 네.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안 궁금한데요? 근데 20대 나오면 어떡해? 난소부시 있나봐. 난소부시. 그다음에 마지막은 비타민 D 검사는 조금 챙기면 좋겠어요. 통계 따라 다르지만 뭐 80%는 비타민 D가 결핍이라고 해요. 햇빛 못 보지 우리가 선블럭 하고 다니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네, 더 안 더,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뭐 출산 이후에 그 모유 수유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뼈가 좀 약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도 골다공증 예방이나 이런 뼈를 좀 튼튼하기 위해서 비타민 D나 칼슘 섭취하는 게 좋은데 무작정 내가 먹는 것보다는 현재 내 수치를 조금 확인하고 이제 먹어주는 게 용량을 좋고. 조절해가지고 네. 한 몇 다유 정도. 보통 1000 정도면 되는데 사실 요즘 뭐 3000까지 먹어도 된다.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실 저는 3000 먹고 있거든요. 전 2000. 네, 그래서 안 먹고 있어. 저는 햇빛을 많이 쬐요. 그러면 뼈 상태가 내가 폐경하는 시점부터 팍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골다공증 그 숫자. 네네 그 위험이 어떡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전이잖아요. 네. 이제 그 내가 생애가 바뀌고 이제 출산하면서 급격한 변화, 육아를 맞아요. 챙길 것도 많은데 이 몸으로 계속 살아야 네. 돼.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도 뭐 생리나 뭐 월경통 이런 거에도 비타민 D가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그렇구나. 나오고 고령에서는 근육 감소 그럼 저는 일단 HPV 검사를 할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팝스미어 다시 할 거고, 비타민 D 검사 할 거고, AMH는 안 할래요. 안 하고. 왜요? 저 둘째 생각이 없거든요. 경쟁 한번 해봐? AMH?
한번 해보자. 아 그러면 연령 대비 퍼센타일로 그러자. 이렇게요. 연령 대비 네. 퍼센타일. 네. 유방 초음파까지. 유방, 맘모까지. 또 이제 성균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정리가 쏙쏙되고. 그때 제가 왜 이런 또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홍일 저희가 우리 채널에서 찍는데 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출산한 사람들에게 아기 선물만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안 된다. 엄마 선물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검진권을 그럼, 선물로 줘야 되겠다. 건강도 역시 엄마 거를 좀 챙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엄마가 건강해야 남편도 행복하고 맞아요. 또 아이도 건강하게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서 사실 아이하고 아빠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제 엄마의 건강도 좀 육아에 지치더라도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보고 계신 분 중에 출산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저처럼 검진을 안 했다, 산부인과 검진 안 했다 하시는 분은 꼭 이번 달 안에 하시는 걸로 저랑 약속. 약속해. 그 에? 노래. 꼭 이번 달 안에 하시는 걸로. 그럼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또 봐요. 봐요.